시청자 여러분, 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7일 10시 반인데요. 지금은 그냥 좋은 자리입니다.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저희가 지켜가는 걸 저희가 구경하면서 홀딩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는, 저는 세력주의 조건을 1, 2, 3번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라운드 피겨 구간이 2만 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들에 대한 물량들을 지금 뺏어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매물대를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쳐줘야지 물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미 전 영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있죠.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나올 수 있다,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예상을 하게 될 때는 이 2번을 보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리가 좋네. 근데 도대체 이 자리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어떻게 종목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런 거 하기 귀찮으니까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에어레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한택이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택 같은 경우는 재료가 지금 두 개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특징주라고 검색했을 때 처음 나왔던 게 이제 LNG 관세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었고,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한택이라고 치면은 요 밑에 두산에너빌리티랑 해서 원전 핵심 부품 공동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SMR 확대 명령이라고 해서, 제목을 보시면 초입기 LNG여가지고 이제 SMR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저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움직였던 게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지금 동양철관도 나름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한택도 LNG로 엮였던 부분인데 저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어레인도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이제 체력 조건 2번일 땐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뉴스가 안 붙었고 수급도 안 붙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간다, 이제 좀 쏠 준비가 되어 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거는, 제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타점까지 보내드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에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면 타점이 무료로 나갑니다. 번호는 여기 있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한택 말고도 제 눈에 띄었던 게 또 있습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은 기체 분리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에어랑 가스 솔루션 제공하는 에어레인이다 그냥 대놓고 써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계속 LNG 뉴스가 꽤 많아. 이게 벙커링선을 띄운다, 조선 관련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 한국 조선이 좋다, 따봉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 수주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사실 중국이 그 조선 관련돼 가지고는 1등이죠.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호를 뚜렷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LNG가 알래스카 LNG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시초에 1승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만 봤으면 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제 눈에 또 띄는 게 있었죠. 규제 강화. 규제 강화 보면은 해운사들이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해서 최대 43% 감축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해운사가 지금 이게 에어레인이 CCUS잖아요. 탄소 포집을 영어로 간추린 말. 근데 이제 이게 해운사에도 적용이 되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OCCS라고. 이게 뭐냐면은 배를 탔을 때 이게 석탄 연료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잖아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 축구장에 몇 배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그 정도의 크기의 배가 움직이게 되려면 당연히 연료를 겁나게 태워야 되고, 거기로 인해 가지고 CO2가 겁나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옛날부터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CCU에서 CCUS까지 나오는데 조금 걸리긴 했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됐던 거였고, 요 기술은 좀 오래됐었죠. 그래서 조선에다가 플러스 CCUS를 했던 OCCS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이게 보시면 2022년 10월달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OCC에서 선박 검증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조선 배에다가 CCUS를 그냥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실제 LNG 운반선에 탑재해 뭐를 이산화탄 포스터지 CCUS를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여기 있고 그 옆에다가 탄소 배출 CCUS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탄소 나가는 걸 야 갖고 와 일로 와 갖고 와 일로 와 갖고 와 일로 와 해가지고 한 배 위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기술이 2022년도에 나왔다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도 있지 않았을까? 2024년 7월에도 HMM 현대상선이죠. 구 현대상선 여기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나선다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이랑 HMM 해가지고 운항 중에 배를 띄워가지고 운항 중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보시면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새벽 뉴스인데 남아공에서 10년 동안 미국 LNG 구매 제한을 했다. 뭐 무역협상 일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들도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LNG 선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조선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극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원래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뭐 여기를 가려 그러면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야 됐던 게 위에 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재명이 얘기를 했었죠. 부산에 HMM이 거점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자꾸 조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탄소 관련된 내용들도 규제를 완화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석탄연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원자력도 발전해야 되고 SMR도 발전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발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력 효율성을 따졌을 때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해야 되니까 어저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전 뭐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발전소들을 가동 중지시키고 원전을 바로 가동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데 겁나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쨌든 간에 지구가 아파한다, 지구온난화로 한다, 그 이유가 CO2다라고 하는 여러 국가들의 통계로 인해 가지고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게 계속 화두가 됐었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발전을 하는 가중 와중에 CCUS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미 OCCS라는 게 나와 있고 지금 최근에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LNG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최근에 또 다른 데서 LNG선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오고 간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그렇다는 건 뭐냐? 에어레인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명분 우리가 최초에 봤던 그냥 CCUS 단순하게 알래스카 LNG를 엮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가 대통령의 후보들,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으로 해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엮일 수 있느냐라는 명분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졌다고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레인을 처음부터 2025년에 추세 상승의 대상승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에다가 명분이 지금 최초로 제 영상 최초로 OCCS까지 된 겁니다. 이게 계속 이상했거든요. 왜 자리를 이렇게 너무 잘 지켜주는 건 너무 고맙지. 근데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거와 별개로 이제 재료라는 게 세력주의 조건 3번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뉴스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유출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명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조건 1번과 2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3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저희가 예상했던 명분에 플러스 하나가 생겼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뒤에 제가 에어레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보시고 가실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 2, 3은 다 아시겠죠? 이게 세력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목을 끌고 가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타점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고 있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이 캔들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어느 자리에서 시가에서 터졌는지, 어디까지 고점에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하는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 예상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항상 매일매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라운드 피겨잉 25,000원을 딱 터치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25,050원까지 갔었지만, 그런 부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수익을 내고 62,000원에 매도를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재료가 노출돼서 3번이 들어왔을 때 1번이 들어와서 얘가 쏠 때 이 현재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타점을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구독자님들 중에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셨을 때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정도면 매도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세력주의 조건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이만대만 계속 당겨주면서 물량을 얘네가 확보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얘네가 횡보하는 기간이 짧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대신에 얘가 뉴스를 동반해가지고 재료를 폭발시켜가지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는 이 종목의 오늘 종가를 예상해보고 이게 상한가를 갈 수 있을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또 해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예상해볼 시나리오를 작성해보고, 그게 애매할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OCCS를 얘기했던 이유도 뭐냐면,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서 지금 현재 매도 타점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매도 타점, 당연히 여기를 넘어서는 겁니다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수급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올라갈지, 요거는 제가 그 당일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랑 같이 에어레인을 끌고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갭도 채우죠, 자리도 지켜주죠, 핵심 라운드 피겨 땡겨주죠, 추세 무너지지 않고 있죠. 얘가 지금 갑자기 개뜬금없이 뭘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딴 식으로 쓸데없는 뉴스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얘는 그냥 갈 겁니다. 시행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유상증자 같은 거 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얘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그래서 일단 문자로 수급을 제 번호로 전송을 해 주셔야지 제가 타점을 그 번호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명분 플러스 하나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피셜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 이게 대세 뉴스라 그러죠. 그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가는 종목의 지속성, 명분의 지속성 속에서
명분이 하나 플러스가 됐다는 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매도 타점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 타는 게 걱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타점이 나갔을 때 그때 물 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물 타는 기준은 여기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는 이 매물대가 기준이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 상황, 변수, 리스크,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라면은 거의 바닥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갈 때는 바닥이다 라는 부분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비중 조절은 알아서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잡아드린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종목을 끌고 가면서 타점에 대한 말씀 보내드렸다 안 보내드렸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BHI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ICTK도 그렇고, 레어레인도 그렇고 다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 세력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지겨워도 그대로 홀딩 하면은 제가 또 좋은 타점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대정이었습니다.